네,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입니다. 네, 오늘도 파이썬 자료구조인데요. 리스트에 이어서 두 번째 자료구조죠. 스트링입니다. 스트링이라고 하는 거는 문자열 타입인데요. 리스트랑 이어서 많이 사용하게 될 자료구조니까 오늘도 잘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트링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은요, 제가 문자열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문자열은 뭔데? 보시면 문자 묶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여러 개 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것이 문자를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묶어도 되지만 근데 없어도 이걸 우리가 문자열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예시 데이터를 볼 건데요. 이 아래 것들이 우리가 사용해본 문자열들이에요.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묶어줄 수도 있고요. 큰 따옴표로 묶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 번째가 좀 특이하죠? 어떤 게 특이하냐면 작은 따옴표로 묶여있긴 한데 그 안에 문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0개라는 거죠, 0개. 문자가 0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도 문자열입니다. 왜냐하면 이 파이썬에서 문자열을 알아볼 때는요, 그 안에 있는 컨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따옴표로 묶여 있다면 걔들은 다 문자열로 취급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 세 가지는 전부 다 문자열이고요. 이때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우리가 따옴표 이렇게 적어놓고 만약에 이 안에 스페이스만 클릭해서 이 여백을 줬다고 했었을 때 이거는 문자열이 0개인 상황이 아니에요. 0개가 아니라 이때는 이 스페이스 간격만큼 문자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백이라는 것도 역시 문자열 일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빈 문자열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할 건데 그 빈 문자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찰싹 붙어있는 따옴표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렇게 공백이 들어있다 라고 한다면 이 여백도 역시 입력이기 때문에 이건 비어있지 않은 문자열이에요. 이 형태 이렇게 따옴표입니다. 이거 이 작은 따옴표가 붙어있을 때 이걸 빈 문자열이라고 한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자료 구조를 배웠으니까 파이썬에서 데이터 타입을 배웠을 때는 우리가 이 세 가지 특성을 꼭 기억해달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씩 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순서 보장이 됩니다. 순서 보장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두 번째 문자가 뭡니까? 그리고 네 번째 문자가 뭐예요? 이렇게 번째를 물어볼 수 있다는 말이었어요. 이거 리스트도 가능했었죠. 그러니까 얘는 인덱싱이 된다는 거예요. 인덱싱이 됩니다. 그리고 슬라이싱도 역시 되겠죠. 슬라이싱도 되고. 그러니까 리스트랑 비슷하게 어떤 참조가 가능하겠군. 이렇게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다음으로는요. 중복 허용이 됩니다. 중복 허용이 무슨 말이냐? 이 하나의 문자열에서 L이라고 하는 중복된 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허용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 특징은 다음 장표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 할 때도 봤는데 리스트랑 비교를 해보면 리스트는 순서 보장됐고요. 중복 허용도 됐어요. 우리 막 11, 22, 33 이렇게 저장하면 상관없었죠. 그리고 변경도 역시 가능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징만 달라요. 이 특징만 달라서 사실 저는 스트링을 배울 때 리스트랑 그 괴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떤 제한된 버전의 리스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제한사항이 있냐? 일단 문자열 안에는요. 여기 안에 다 문자 데이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문자밖에 못 들어간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의 요소를 변경이 불가능하죠. 리스트의 경우에는 1, 2, 3 이렇게 갖고 있다가 이 친구를 저희가 100으로 바꾸는 거 요거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얘는 예를 들어서 이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글자에서 하라고 하는 글자를 지우고 안녕 값세요 뭐 이렇게 바꾸는 거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특징만 다르고요. 이 스트링과 리스트는 사용법 측면에서는 거의 유사합니다. 사용법 측면에선. 물론 그 내부 로직이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내부 로직이 다른 점이 있는데 그건 다음 장표에서 바로 보겠습니다. 파이썬에서 스트링은 이 인터닝이라고 하는 기법을 지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리스트 1, 2, 3을 저장했습니다. 그 다음 코드에서 B라고 하는 곳에 1, 2, 3을 또 할당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A라고 하는 곳에서 첨부했었을 때 거기 리스트에는 1, 2, 3이 들어있겠죠. 그러면 B는 같은 곳을 참조하고 있을까요? 다른 곳을 참조하고 있을까요? 이 친구는 다른 곳을 참조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A를 이렇게 수정했다고 해서 이 B도 같이 수정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할당했을 때 이때는 다른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인터닝 기법이 적용이 되면 이 친구가 좀 다르게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A라고 하는 변수에 ABC라고 하는 문자열을 넣었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기 리스트에다가 A를 넣고 B를 넣고 C를 넣는 것. 자, 요것과요. 이렇게 A, B, C를 문자열로 저장하는 것은 이게 다른 형태예요. 이거는 리스트고요. 이건 문자열입니다. 근데 둘은 어쨌든 메모리 공간상에 저장되는 형태는 똑같은데 지금은 이 문자열로 저장된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리스트가 아니라 지금 문자열로 저장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상황에서 B라고 하는 변수에도 ABC를 한번 넣어봅시다. ABC. 그랬을 때 아까 리스트의 경우에는요. 이 별도의 공간에다 저장을 했었어요. ABC. 근데 이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공간이 저장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은 곳을 참조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까 리스트의 경우에는 A가 독단적으로 해당 인덱스에 접근해서 수정하는 것이 얘는 뭐 D 이렇게 바꾸는 것이 가능했죠. 근데 그럼 B 입장에서는 A가 바꿨으니까 같이 바뀌어져 버리는데 근데 문자는 이거 일부 수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애초에 지금 A가 참조하고 있는 이 문자열은 변경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이미 갖고 있었다면 같은 값을 갖고 있었다면 B 입장에선 새롭게 이걸 굳이 보유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갖고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쓰면 어차피 변경되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얘도 변경하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 갖다 쓰면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것이 인터닝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측면에서 상당히 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왜 스트링 문자열이라고 하는 거는 변경이 불가능하게 된 겁니까? 라는 게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문자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이 문자열을 작성하고 싶은데 막 HFKJ 막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없단 말이에요. 없고 이 보통 단어로 구성을 만드세요. 근데 이 단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걸 갖다 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의 철자 같은 거, 스펠링 같은 것들이 변화되지가 않아요. 변화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단어, 이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굳이 다시 만들어줄 필요가 없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스트링 타입이 변경되지 않게끔 설계된 게 아닌가 하고 유추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좀 납득을 하시면 인터닝 기법이 왜 리스트에는 적용되지 않고 스트링에만 적용이 됐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또 궁금해 하실 만한 게 강사님 이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ABC를 넣었을 때 ABC만 참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이 참조점은 그냥 고정인 겁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A라고 하는 변수에 다른 걸 또 넣어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이렇게 ABC를 넣고 나서 뭔가 작업을 한 다음에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이번에는 ABD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강사님 그러면 ABC라고 하는 문자열에서 수정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엄연히 다른 메모리 공간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원본에서 ABD로 바꾼 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새로운 메모리 공간에다가 ABD를 다시 만들고 그 친구를 참조하게끔 해준 거예요. 이거의 경우에 기존에 있던 ABC를 훼손시킨 거, 수정시킨 게 아니죠. A의 참조점을 바꿔줬다 라고 해서 이 경우에는 재할당이라고 할 겁니다. 재할당. 새로운 값을 우리가 할당시켜줬죠. 재할당. 얘는 수정이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값을 수정해줬다랑 다른 얘기. 그래서 이렇게 재할당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A가 바뀐다고 한들 B의 참조점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다른 변수에 우리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엄연히 수정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그래요. 원래는 ABC가 들어있었는데 다음에 ABD를 할당해주게 되면 이렇게 참조점이 바뀌고 있다. 값을 수정하는 것과 재할당은 다르다. 결론적으로 스트링은 수정은 안 되지만 재할당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다음으로는 이 스트링을 활용한 연산을 살펴볼 건데요. 이 연산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랑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링은 일종의 제한된 리스트 버전이기 때문에 사용법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리스트에서도 덧셈과 곱셈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잘 기억을 해보면 1, 2 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었고 더하기 3, 4 라고 하는 리스트를 더해주면 결과적으로 1, 2, 3, 4 이렇게 나열된 리스트를 만들어줄 수가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A, B 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었을 때 더하기 CD를 하게 됐었을 때 이 결과로서 A, B, C, D 이렇게 붙어있는 문자열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되게 심플하죠? 그리고 이 곱셈도 한번 상기를 시켜보면 우리가 0 이렇게 해준 다음에 곱하기 인트를 주게 되면 양의 정수였죠? 인트를 주게 되면
요게 결과적으로 0이 3번 나열된, 인트 수만큼 나열된 리스트가 만들어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A, B, C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곱하기 양의 정수를 주게 되면 요게 2번 반복되는 거예요. 2번 이렇게 나열이 된다. 여기까지가 문자열의 덧셈과 곱셈이에요. 그러니까 이 덧셈과 곱셈 연산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랑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더 긴 설명 없이 실습 시간대 조금 다뤄보는 걸로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문자열 가지고 스트링 타입 가지고 카운트를 할 수도 있고 포함 검사를 할 수도 있는데요. 각각 무슨 기능이냐? 카운트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hello 라고 하는 문자열을 갖고 있다고 했었을 때 이거 h라고 하는 건 한 글자, e라고 하는 건 한 글자, l이라고 하는 건 2글자 들어있죠? 이렇게 특정 문자가 몇 개 들어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바로 카운트 함수입니다. 이 카운트인데요. 얘는 문자열 타입이 가지고 있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 내장 함수랑은 다르게 점 찍고 들어가야 되는 게 특이점인데 보시면 이 hello에서 점을 찍고 얘는 지금 스트링 타입이죠. 그렇기 때문에 count라고 하는 함수가 있을 겁니다. count 함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우리는 l이라고 하는 글자를 주게 되면 이때 이 l이 여기 몇 개 들어있는지 결과적으로 2가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특정 문자가 몇 개 들어있는지 세워주는 것이 count였고요. 다음 포함 검사는 무엇이냐? 얘는 특정 문자가 여기 들어있는지를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얘가 들어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만약 이 hello라고 하는 글자의 문자열에 여러분이 A가 들어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건 X가 될 거고요. 여기에 H가 들어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건 동그라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포함 검사의 결과는 true, false예요. 그래서 이 포함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리스트랑 동일하게 이 i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주면 되고요. 그 앞에다가 우리가 찾아줄 문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A나 H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H 똑같이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H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고 H가 여기 안에 있습니까? 라는 의미에서 in 뒤에다가 이 검색을 해줄 문자를 써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hello를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여기 안에는 H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 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연산의 결과는 true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in이라고 하는 키워드 리스트랑 완전 동일하네? 기능적으로 동일하구나 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이렇게 A라고 하는 변수와 B라고 하는 변수를 둘 거고요. 둘 다 hello라고 하는 글자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 이 A 변수는 작은 따옴표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문자열일 거고요. B라고 하는 변수는 대괄호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리스트일 겁니다. 이 두 데이터는 타입은 다르지만 같은 번째 자료, 같은 번째 아이템은 같은 글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인덱스를 했을 때 동일한 값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 A에서 2번 인덱스를 가져와 라는 것과 B에서 2번 인덱스를 가져와는 동일한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법도 완전 동일할 것 같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카운트를 보시면요. 자, 이렇게 A라고 하는 문자열에서 L이라고 하는 글자에 카운팅을 하고 싶었을 때 이 세보면 L이 2개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가 나올 거고요. B에서도 마찬가지로 L이라고 하는 아이템이 2개 있으니까 얘도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카운트 상에선 차이점이 없지 않나? 라고 예측해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가 다릅니다. 자, 이렇게 A라고 하는 문자열에서요. 헬이라고 하는 부분 문자열이 몇 번 등장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한 번 등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카운팅이 1이 될 거예요. 근데 이 B라고 하는 리스트에서는 이 헬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등장합니까? 라고 했었을 때 부분 문자열이 아니라 각각의 아이템들과 비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모든 아이템을 다 뒤져봤더니 헬이라고 하는 네 글자랑 일치하는 게 아무것도 없죠. 전부 다 한 글자씩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헬이라고 하는 아이템이 없던데요 라고 해서 카운팅이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A라고 하는 문자열에서 헬이라고 하는 거 세워줘 라고 했었을 때는요, 이땐 이 헬이라고 하는 글자가 부분 문자열로서 몇 개 등장하는지 이렇게 세워줄 거거든요. 전체 중에 헬이 몇 개 등장하는지. 자, 그런데 B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헬이라고 하는 거 몇 번 등장하니? 라고 물어봤었을 때는 이땐 이렇게 이어진 아이템을 고려하지 않고요, 부분 문자열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한 글자 한 글자 하나의 아이템에 대비해서 이게 헬과 동일한지를 점검하기 때문에 이때는 부분 문자열이 고려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카운팅을 할 때
A라고 하는 스트링에서는 부분 문자열을 세워줄 수 있었는데 B라고 하는 리스트에서는 부분 문자열을 고려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포함 검사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자, 예를 들어 이 헬이라고 하는 부분 문자열이 A라고 하는 문자열 안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얘는 잘 찾거든요. 잘 찾는데 만약 여러분이 스트링이 아니라 B라고 하는 리스트를 줬다 라고 한다면 얘는 헬이라고 하는 아이템이 있습니까? 이렇게 일일이 물어보고 다니기 때문에 이때는 없죠. 없어서 X를 내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변수는 같은 데이터를 갖고 있지만 이 카운트와 포함 검사에 있어서는 조금 작동 방식이 다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이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마스터하셔야 되는 이 문자열 쪼개기와 합치기입니다. 일단 이걸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이 데이터를 다시 불러와야 되는데 뭘 쪼개고 뭘 합칠 거냐? 일단 이 A라고 하는 문자를 보셨을 때 얘는 하나의 문자열이죠. 근데 R을 보셨을 때는요. 얘는 문자열을 5개로 쪼갰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한 글자여도 얘도 문자열이고요. 얘도 문자열, 얘도 문자열, 얘도 문자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자열을 5개의 부분 문자열로 쪼갰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 문자열을 하나의 문자열로 합치는 것을 우리가 문자열 합치기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쪼개기라고 하는 것은 문자열 가지고 부분 문자열을 리스트에 담아주는 것이 쪼개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맞고요. 그리고 합치는 것은 부분 문자열이 모여있는 리스트를 가지고 하나의 문자열을 합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잘 이해하신 건데 이거 그럼 왜 하는 건지가 중요하거든요. 왜 하는 건지. 자, 어떤 상황에서 이 쪼개기라고 하는 게 필요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A라고 하는 문자열에서 5번째 글자를 D로 바꿔주세요 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A라고 하는 문자열에서 4번 인덱스 값, 5번째 값이죠. 요거 참조하셔가지고 이 값을 D로 바꾸는 시도를 해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 A라고 하는 것의 타입이 문자열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A는 이렇게 수정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쪼개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 B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4번 인덱스 값 5죠. 이거를 D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거는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되냐? 얘는 부분 문자를 수정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때 안 됐죠. 근데 얘는 부분 문자열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이 5라고 하는 전체 문자열 자체를 우리가 갈아 끼우고 있어요. 이 5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수정이 아니라 재할당입니다. 재할당은 우리가 문자열에서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번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분 문자열 수정은 문자열에서는 안 됐었는데 리스트로 쪼개고 나니까 그때는 우리가 부분 문자열 수정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 쪼개기 기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강사님, 그러면 잘 알겠고 이 A라고 하는 문자열을 B로 이렇게 한 글자씩 어떻게 쪼갭니까? 리스트를 어떻게 감쌀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너무 심플합니다. 이 A라고 하는 것을 그냥 리스트로 바꿔주면 끝이에요. 그냥 이 A라고 하는 문자열을 리스트로 바꿔주면 한 글자씩 쪼개집니다. 이렇게 그냥 이 문자열을 가지고 한 글자씩 쪼개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I love 영원이라고 적어놨다고 쳤을 때요. 이때 아까 hello에서 5를 D로 이렇게 한 글자만 바꿔주고 싶은 게 아니라요. 이때 love를 다른 단어로 또 내지는 영원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요. 이때는 한 글자씩 바꾸면 좀 번거롭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쪼개면 좋겠냐면 이렇게 단어를 단위로 해서 끊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단어를 구분하고 있냐? 이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단어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I 띄어쓰기, love 띄어쓰기, 영원 이렇게 되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런 결과를 원해요. I가 들어가고 콤마, 그 다음엔 love가 들어가고 콤마, 다음에는 영원이 들어가고 이렇게 원할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이 공백이라고 하는 구분자를 통해서 쪼개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스플릿을 통해서 해줄 거고요. 스플릿 함수는 문자열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뭘 쪼갤 거냐? A를 쪼개줄 거고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해서 끊어줄 거냐면 여백을 기준으로 해서 끊어줄 거잖아요. 근데 여백은 다시 말해서 띄어쓰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옴표를 적어주시되 이 안에는 스페이스 한번, 여백 한번 넣어주시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내가 끊을 거구나. 뭐를? A를 끊을 거구나. 라고 해서
해당 결과가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응용을 하자면 A에 만약에 담겨있는 데이터가 A, B, C 이렇게 담겨 있었다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이 이 대쉬를 기준으로 해서 끊어내고 싶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저장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A, B, C 이렇게 담아주고 싶었다고 했었을 때는요. 이때 우리가 그 구분자가 되는 것이 대쉬가 될 거예요. 대쉬.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A.split 대쉬를 넣어주시면 대쉬를 기준으로 해서 끊기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요게 바로 스플릿이었고요. 아까처럼 한 글자씩 끊어줄 때는 그냥 리스트 감싸주면 되는 것과 그리고 이 특정 구분자를 통해서 끊어주고 싶을 때는 스플릿을 활용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점을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의 문장들을 이렇게 스플릿을 통해서 잘 쪼갰다고 쳐볼게요. 근데 우리는 쪼개는 이유가 이 부분 문자를 수정하고 싶어서 재할당을 통해서 수정하고 싶어서 쪼갠 거였으니까 바꿔볼게요. 일단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으니까 이걸 hate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걸 hate로. 그 다음 아래는 두 번째 요소를 D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쪼갰는지를 생각해봤을 때 어떤 부분 문자를 수정해주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잘 수정했으니까 다시 합쳐주는 게 합리적인 과정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부분 문자열로 쪼개져 있는 리스트를 가지고 다시 합치는 작업을 수행해 볼 건데요. 일단 합치는 작업은 join이라고 하는 함수로 수행을 해볼 거고 이 친구도 역시 쪼개는 함수랑 똑같이 이 문자열을 들고 있습니다. 문자열, 이 스플릿이었죠. 근데 이 join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인자가 필요한데요. 그 인자는 쪼개기와 동일할 겁니다. 왜냐면 합치는 것은 쪼개기의 역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인자가 다르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쪼갰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조인에 필요한 인자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뭐 필요했냐면 일단 쪼갤 대상이 필요했어요. 쪼갤 대상. 근데 우리가 뭘 쪼갰냐? 우리는 문자열을 가지고 리스트로 쪼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쪼갤 대상의 타입은 스트링 타입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들을 그냥 무작위하게 쪼갠 게 아니라 특정 구분자를 통해서 쪼개줬었거든요. 예를 들면 I love 영원에서는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해서 끊는다고 해서 구분자를 이렇게 띄어쓰기, 구분자의 인자로 이렇게 여백을 줬던 것처럼 이 조인도 두 가지 인자가 필요해요. 얘도 첫 번째로 합칠 대상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이 합칠 대상만 줬더라면 I hate 영원 합쳤을 때 이게 띄어쓰기 없이 그냥 붙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A, D, C도 사실 우리가 A, B, C 이걸 쪼갰었으니까 이걸 합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시를 구분으로 해서 합쳐주는 게 합리적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구분자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두 번째로 구분자가 필요하다. 자, 이렇게 인자가 다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이 스플릿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합칠 대상 앞에 주고 점 찍고 나서 인자로 구분자를 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스플릿과 조인은 둘 다 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합칠 대상이라고 하는 걸 봤었을 때 얘는 문자열이 아니라 리스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트는 조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쪼갤 대상 구분자, 합칠 대상 구분자 이렇게 오지 않고요. 얘는 여기 순서가 바뀌어서 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합칠 대상은 리스트고요. 이 구분자가 되는 것은 무조건 문자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꿔줘서 얘가 구분자가 오게 되고 인자로 합칠 대상이 들어오게 되면 이 2번 구분자가 문자열이기 때문에 문자열은 조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호출에 무리가 없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스플릿의 사용법과 조인의 사용법을 많이 헷갈려들 하세요. 근데 이건 피할 수 없고 무조건 마스터해야 되는 문법이기 때문에요. 이건 실습 시간 때 꼭 마스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 fstring이라고 하는 포매팅 기법을 살펴볼 건데요. 이게 언제 사용되냐 하면 여러분이 어떤 웹페이지에 방문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랬다고 했었을 때 이런 인사말이 뜨는 거 많이 보셨죠? 근데 제가 방문했을 때나 영원님이지 여러분의 이름이 영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닉네임 또는 다른 이름이 적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페이지가 1000명의 회원이 있다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1000명의 회원에 대해서 모두 이렇게 인사말을 갖고 있다고 했었을 때 이 1000명 전부 다 이 데이터를 다 갖고 있으면 이게 메모리적으로 상당히 비효율이에요. 왜냐면 이 안녕하세요 점 하고 뭐뭐님 요거는 다 동일한 인사말을 가질 거거든요. 1000명이 다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상당히 데이터의 중복이겠죠. 그때는 어떻게 하고 싶을 거냐면
이 포맷이라고 하는 걸 두고, 그때그때 사용자에 따라서 이 부분만, 이 이름 부분만 바꿔서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포맷을 정해준다고 해서 포매팅이라고 할 건데요. 이때 이런 식으로 비워놓을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땡땡님이라고 비워놓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걸 f스트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해볼 거예요. f스트링은 문자열 앞에다가 f를 달아주면 f스트링이라고 인식이 됩니다. 근데 포맷을 정해줘야 되니까 이 안녕하세요 하고 님까지 포매팅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포매팅이 가능할 거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앞에 이름을 달아줘야 될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은 고정값이 아니라 사용자의 이름에 따라서 바뀌어야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변수가 와야 될 거고요. 해당 변수로서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해줄 거냐? 이렇게 중괄호를 써줌으로써 변수 표시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변수를 이렇게 name 적어주게 되면 만약 여러분이 name이라고 하는 값이 0원이었다고 한다면 이 f스트링의 결과는 안녕하세요 영원님이 될 거고요. 0원이 아니라 수호였다 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수호님이라고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같은 포맷인데 이 문자의 결과가 달라지는 이런 형태, 이걸 우리가 f스트링이라고 할 겁니다. 딱 봐도 상당히 많이 쓸 것 같다는 예상이 드시죠? 이것도 아까 문자열 쪼개기랑 합치기랑 마찬가지로 필수적인 문법이기도 하고요. 엄청 많이 쓸 거라 사실 오늘 외워지지 않더라도 언젠간 외워질 정도로 많이 쓰이게 될 겁니다. 네, 그 밖에도 이 스트링이 가지고 있는 함수는 훨씬 더 많은데요. 예를 들면 is 알파도 있고요. 어퍼도 있고 로어도 있고 리플레이스도 있고요. 등등 많은데, 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카테고리로 따로 파지 않는 이유는 이게 사용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래요. 근데 이 사용처가 많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빠삭하게 암기할 필요는 없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일상 용어가 있고 전문 용어가 있다고 했었을 때 우리 일상어 이게 뜻 뭐였지? 하면서 이렇게 일일이 찾아보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문 용어는 한 번 옛날에 이해한 적은 있지만 이거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었지? 이렇게 한번 찾아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건 자주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이 아무리 빠삭하게 외워봤자 나중에 이게 뭐였지? 하고 기억이 잘 안 날 겁니다. 왜냐면 사용처가 많이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습 시간 때 이거를 스킵하진 않고 한 번씩 다뤄보긴 할 거예요. 다뤄보긴 할 건데, 그런데 이거를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꼭 외울 필요가 있냐 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론에선 과감하게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4번까지는 이 사용처가 일상어 수준, 이 코딩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일상어 수준으로 많이 사용되는 문법이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5번부터는 과감하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문자열 관련해서 강의 시간이 그렇게 짧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문자열 관련해서 조금 가려웠던 부분이 있더라면 실습을 통해서 충분히 긁어드릴 예정이니까 다음 강의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